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5시가 넘었는데요. 깜깜해졌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시, 7시 될 때까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별로 좋지 않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구름도 많이 낀 것 같고 비도 올락말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쌀쌀한 날씨고요. 내일 아침인가 서울이 1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거의 영하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가 아직까지 굉장히 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인구수가 6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3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접종을 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신청을 안 한 인원들이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학생이나 이런 쪽 빼놓고. 그래서 뭐 안 맞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 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1000명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뭐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더 그 불안해하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무슨 어떤 그 병,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 접종 이후에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 판사님들이 재판을 할 때에도 정황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그 범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이제 그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분들은 뭐 걸려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제는 뭐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굳이 위험하게 백신을 맞냐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요.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결정을 또 존중을 해줘야겠죠. 네, 뭐 참고로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2차 맞고 지금 뭐한 8일 정도, 9일 정도 됐네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뭐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제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내년에 더 좋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치료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마스크 잘 쓰시고 또 뭐 코로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2020년은 525.83% 그리고 2021년은 9월까지 608.07% 누적이 됐고요.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초반에는 지금 지수가 폭락하면서 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12월도 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낼 그럴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 추천이 타이밍이 약간 안 맞아서 좀 뭐 짧게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을 놓치거나 그랬었는데 더 집중해서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1개월에 44만원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만 인상을 하고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월 결제하시면은 약간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선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있고 이럴 때가 전문가의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요. 지수가 또 계속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전문가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하죠. 관리 측면 그리고 또 수익 추구까지 거기에다가 교육적인 부분까지 또 가미가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요.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 또 왜 추천을 하는지 또 그리고 매매하는 팁 교육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 향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수익도 추구를 하고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가능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자나 직장인 모두 다 가능하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황 그리고 종목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반등했죠. 지난주 금요일 자 여기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도 결국은 월요일 날 조정을 받고 화요일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코스닥은 수요일부터 반등이 나왔죠. 화요일까지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코스피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역시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그런 그 흐름이었어요. 하지만은 흐름이 좋아졌고요. 결국은 역시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좋았어요. 이번 주 보면은 개인들이 수목금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수요일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화요일도 보면은 역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지만은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역시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대신 조금 약했었죠. 어쨌든 수요일부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역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에 의한 흐름. 그러니까 정직하게 수급적으로 나왔었죠. 화요일은 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조금 그 주춤했던 그런 흐름인데 역시 수요일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수급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았어요. 수요일부터 버티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쭉 밀렸다가 반등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반등했다고 조정받았는데요. 삼성전자는 단기에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악재성 이슈가 좀 있었죠. 어쨌든 뭐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 어떤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역시 미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깡패들입니다. 글로벌 깡패들. 그러니까 뭐 동네에 보면은 역시 그 뭐 이런 그런 분들이 계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깡패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지들보다 약한 애들한테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그런 타입이죠. 이게 민족성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공산국가라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는데 중국은 과거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 과거로 한번 흘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있을 때도 지들이 굉장히 강한 줄 알고 계속 침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고구려한테 대통 많이 당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양아치 짓을 했죠. 신라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고구려 땅을 뺏었는데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면은 신라가 그 무모하게 자기들 힘이 강해가지고 통일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통일을 하면서 나라 자체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었던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한 10분의 1 되나요? 어쨌든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뭐 고려시대 이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몽골이 중국을 먹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계속해서
고려를 계속 괴롭혔었던, 뭐 200년 이상 괴롭혔었기 때문에 당시에 끌려갔던, 잡혀갔던 그 포로로 잡혀간 인구가 그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그 고려에 들어와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명나라라든지 청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던 게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시대 강점기 30년, 36년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 놈들이 괴롭혔던 건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 수백 년, 진짜 100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 악랄하기로 치면은 둘 다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그 정치적으로 계속 부각을 시키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친하거나 일본에 친하거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일본만 우리를 괴롭힌 줄 아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중국이 더 심했다는 거죠. 어쨌든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현대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도 여전히 그 행패를 부리고 있고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행패를 부리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요. 삼성전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좀 그 단기에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에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약했었죠. 그 수요일까지 빠졌는데 대형주들은 그렇게 아주 약하지는 않았었어요. 대형주가 같이 빠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영향이 크죠.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그래도 대형주들이 반등할 때도 더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버틸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량 매도 이렇게 나오는 날은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날이 아니면은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수급적인 흐름이 중요해지겠죠. 앞으로는 수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반등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 시장은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눌림목 구간이에요.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구간. 근데 한국은 저점을 깼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살아나면은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반등이 유력하다. 그리고 미국은 고점 돌파 또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한국도 다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뭐 아주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일단은 3200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돌파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희망을 버리기에는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다. 그리고 또 버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200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요. 당분간은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역시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막 출렁이고 그랬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받는다고 해도 저점 이탈하고 그런 흐름보다는 살짝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 예상되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자.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응 전략인데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그 조정받으면은 상방 공략, 조정받으면 상방 공략, 뭐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 흐름이기 때문에.
현물은 일단 정치인, 그리고 코로나, 전기차,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좋죠. 그래서 윤석열 테마는 공략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그 후보가 11월 5일에 선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충분히 홍준표 테마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접근하시고요. 윤석열 테마도 역시 공략을 해보자. 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둘이 치열하다 그러면은 10월 말 정도까지 매매를 하다가 일단은 다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다시 또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그 원사이드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윤석열로 기운다든지 홍준표를 기운다든지 그러면은 그쪽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좀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윤석열 쪽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역시 10월 말 정도까지 매매를 하다가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는 웬만하면은 단기 매매, 짧은 매매는 가능한데 길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해요. 대장동 때문에 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은 이건 뭐 지지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 안 하는 분들은 물론 의심을 하시겠죠. 그런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동산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어떤 그 누군가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사업적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좀 불안한 면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그 뉴스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방귀가 잦으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역시 그러니까 이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는 웬만하면은 당분간은 좀 이제 짧게 공략은 하더라도 길게 끌고 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죠. 대유 AP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M게임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원, 자, 이 종목은 조정을 확실히 받지는 않았죠. 반등이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밀리면은 분할 또 2차 추가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1차 매수하신 분들은 그러셔도 되고, 반등하면은 조금 그 뭐 최소 20%에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두 종목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산업입니다. 자, 이것도 2차전지 관련한 그런 종목인데요. 이건 혹시라도 밀려주면은 아래쪽에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뭐 최소한 2,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정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HK이노엔입니다. 이 종목은 저도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한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조금 여기에서 이날 제가 추천을 못하고 이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당히 아쉽고요. 이날 추천했어요. 이날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붕 떠가지고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에 추천을 한 거죠. 투자 전략을 이날 작성을 하니까 이날 추천을 했는데 웬만하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날 차트를 보면은 이게 조정을 더 받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붕 떠가지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도 갔습니다. 상당히 아쉽고요. 어쨌든 이거 뭐 살짝만 더 조정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관찰 중인데 이건 잘 관찰하시다가 밀리지 않으면은 한번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밀려주면은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조금만 내려와 주면은 상당히 좋은데요. 좀 지켜보시다가 어쨌든 조정 시에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계속 버틴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순서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그리고 또 대선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주식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뭐 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까지 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수익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여부를 떠나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이 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발굴이 잘 되고 있어요. 추천 타이밍이 조금만 들어맞으면은 단기에 뭐 크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